네, 이번 시간에는 애국계몽운동과 그리고 위병항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원래 2시간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딱딱 정리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작할게요. 일단 애국계몽운동부터 좀 보자면요.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이 위험한 게요.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생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어, 근데 이 애국개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독립군으로 이어져 나간 독립활동을 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제에 굴복하고 친일파로 변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을 계몽하자, 그래서 힘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얘기할 의병항쟁 같은 경우는 당장 싸우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파란색이 어디 갔지? 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건요.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체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나오는 게 보안회죠. 보안회. 보안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바로 기억해야겠죠.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펼쳤죠.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이거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이유는 뭐 역둔토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했고 그 땅을 계속 뺏어간 이유는 일본인들을 한국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것은 이 보안회 그리고 농광회사 회사의 반대로 해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무지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에서는 뭐 관리들이라든지 유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회 이후에 헌정연구회가 등장하는데요.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데인지 딱 느낌이 오죠. 헌정, 그러니까 법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05년이에요. 05년. 이 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2차 한일 협약,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때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진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일진회. 좀 그냥 딱 봐도 나빠 보이죠? 일진회는 친일 단체입니다. 친일 단체. 이 일진회도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 을사늑약 비판을 구실로 일제의 탄압을 받아 해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해산당한 헌정연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계승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지향했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월보를 발행했습니다. 이 월보의 이름이 바로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자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대한자강회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06년이고요.
06년이고요. 그리고 뭐 빼먹었지? 네, 교육과 산업진흥을 강조했다. 이런 건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고종이 또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장애 같은 경우 고종의 퇴위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빌미로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또 해산이 되지요. 그리고 대한자강회를 뭐 계승해서 대한협회에 뭐 들어왔다 하는데 대한협회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여긴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주 나오는 신민회가 등장을 합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07년부터 11년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후에도 1년 정도 존속을 했던 곳입니다. 이 신민회가요 왜 중요하고 자주 나오냐면요. 앞에서는 계속 이평군주제 주장했고 이평군주제 주장했죠. 근데 신민회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자, 왕권을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로 가자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화정을 추구했다. 어디가요? 신민회가요. 신민회가 공화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또 비밀단체였어요. 비밀단체. 이 비밀단체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요. 나중에 신간회가 나옵니다. 신간회는요. 비밀단체가 아니라 공개단체입니다. 근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신민회 활동 중에서 정말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국외 항일 독립 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항일 독립 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뭐예요? 이거 무장 투쟁하겠다는 거죠. 일제 무장 투쟁 준비. 네, 무장 투쟁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국개몽운동의 흐름을 보면요, 군사적인 요구는 없습니다. 군사적인 요구는 없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항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민회가 되면 이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군사적인 항쟁, 그리고 무력 항쟁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심원보 나중에 또 등장할 거예요. 심원보 원보에서 요거 이제 이회영이 또 주도를 합니다. 이회영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세우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훈 그리고 대성학교지? 대성학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대성학교 이거는 안창호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계몽운동에도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뭐 하랬지?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 대한매일신보 있잖아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이 언론의 역할, 언론을 통한 항일 활동도 해 나가고요. 요거는 누가 있었죠? 양기탁 같은 경우 그 국채보상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했죠. 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리고 뭐 그거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신민회는 뭘 또 했겠어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겠죠. 또 지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빼먹은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민회 해체는 일단
처음으로는 여기는 백오인 사건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안악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안악 사건. 이 안악 사건은요. 이제 안악 사건은 이 신민회에서 저기 무장 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이제 군자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한 사건인데요. 요 안악 사건 이후에 이제 빨간색으로 쓰자. 안악 사건 이후에 이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제에 탄압을 받고 해산당하게 되죠. 이 105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데라우치라고 있어요. 데라우치가 이때 일본 총독인데요.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구실을 씌워가지고 식민회가 해산당하게 됩니다. 이제 애국개몽 운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제시대 실력양성 운동에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 끊었다가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의병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투쟁은 사실 의병투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의병투쟁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의병투쟁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의병투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을미의병이 있었고요. 밑에 쓸게요.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의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요 의병 활동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을미의병은 좀 땡겨서 쓸게요. 이쪽으로. 을미의병. 자, 이 원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이 을미의병부터 좀 알아볼게요.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나오죠. 이제 을미사변이겠죠. 을미사변.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을미면이니까 을미사변. 을미사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발령. 요거 2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주도 세력이라고 할까요? 주도 세력은 양반. 주도 세력 같은 경우 양반. 네, 유생들이라고 할까요? 양반 출신 유생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유인석 그리고 이소응. 이소응. 유인석은 이제 제천이고요. 그리고 이소응은 춘천입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 특징이 중요한데요. 특징. 이 부분이 만약에 을미의병이 나온다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합니다.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 을미사변 때문도 있지만 단발령 때문에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단발령 이거 철회할 테니 그만 해산하시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권고를 내리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 세력들이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이제 일부는 민당으로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사의병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알아볼게요. 을사의병도 원인 명확하죠?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때문이죠. 그리고 을사의병이 문제에 나온다면 이 부분 때문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양반 유생반 플러스 평민 의병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평민 의병장 같은 경우는요. 평민 의병장은 누구냐면 바로
신돌석이에요. 그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이 자기가 뭐 신돌석 장군의 뭐 몇 대 뭐지? 그 신돌석 장군이 자기 뭐 할아버지 뻘 된다 그랬나? 뭐 그러면서 엄청 막 훈련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신돌석 장군이 저렇게 의병을 이끄셨으면 의병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그리고 민종식. 최익현 먼저 할까요? 최익현. 그리고 민종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는 또 등장하죠. 대원군 탄핵 때도 나왔고 뭐 개항할 때 도끼 들고 가서 뭐 개항 반대하기도 하고 참 최익현도 대단한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을사의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요 평민 의병장이 출연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민 의병장 출연. 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였냐면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여기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정미의병의 정미의병 이 의병 세력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거의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유생들, 농민들 여기에 해산 군인들 뭐 다양한 파란색으로 쓸게요. 다양한 계층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산 군인들 요 세력들이 이제 주도가 되었다. 잠깐만요. 코드 좀 뽑을게요. 중간에 꺼지면 큰일 나죠. 네,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해상 군인들이 주도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때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이름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이인영 그리고 허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의병 전쟁화 되었다. 의병 전쟁화. 그러니까 군인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의병 전쟁화. 그래서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13도 창의군 군을 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 서울 침공작전이라고 나왔나요? 네,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요, 국제사회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교전단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린 반란군이 아니라 일본에 맞서 싸우는 조선의 군대다라는 뜻인 거예요. 대한제국의 군대다. 이런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호남의병 나오고요. 호남의병 같은 경우는 일제가 이제 뭐 남한 대토벌 작전 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가지고 호남의병은 좀 기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의병 세력들이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항일 투쟁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 활동 같은 경우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한 항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의열 활동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의열 활동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을사늑약대 때 이 민영환이 파란색으로 쓸까요? 민영환이 자결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영환 같은 경우는 민씨정부의 이 고위 건직자예요. 네, 민영환 자결. 그리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나는 목 놓아 울는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사설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경우는 저기 황성신문에 실렸었습니다. 황성신문. 황성신문.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뭐 대한매일신보 해놓고 시일야 방송되고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을사늑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큰 공을 한 을사오적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나철과 오기호의 을사랜다. 오적 암살단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쓸게요. 오적 암살단. 이거는 나철, 그리고 오기호, 이런 분들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근데 뭐 실패했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신협약대 가면요. 한일신협약대 정미칠조약이죠. 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 때는 또 어떤 의열 활동이 있었느냐? 이 박승환이라는 분이 자결을 합니다. 박승환 자결. 박승환이란 분은요, 이제 시위대 있었잖아요. 시위대. 그 시위대의 뭐 대대장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승환 이분이 자결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유각서라는 걸 맺잖아요. 이제 경찰권을 사법권을 뺏어가는 그 기유각서를 맺은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08년에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스는 일본의 고문으로,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저격을 누구한테 당했냐면요, 전명훈, 장인환, 이 두 분한테 저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 둘 다 이제 그날 같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장인환이 이제 총을 쏘려고 했는데 어디서 총소리가 빵 하고 들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전명훈이 쏜 총이었어요. 근데 스티븐스가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환이 두 번째 발을 빵 하고 쏩니다. 둘이 모르는 사이였다.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립활동을 하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09년이 되면 이제 이완용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분이 이제 피습 시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09년에 또 아주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있었죠. 단지동맹 누군가요? 누군가요? 당연히 안중근이죠. 안중근. 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그 독립군의 의병장 신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안중근 장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항쟁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단체의 특징, 그리고 의병의 특징,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